이상하리만큼 최강욱 의원은 재판에 임하면서 굉장한 자신감을 보였습니다. 결과적으로 허위 인턴서를 발급해주고도 그러지 않았다라는 거짓말로 임기 대부분을 일관해온 셈이 됐는데 이 자신감은 어찌 보면 김명수 사법부에 대한 자신감이었던 걸까요? 아니면 당시에 문재인 정권에서 배지를 달았다라는 자신감 때문일까요? 이와 관련된 추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그때 1심, 2심 재판 직후에 기자들을 만나서 했던 얘기들 들어보시죠. 한 달 전부터 예정돼 있던 재판 기일이었는데 왜 같은 날 기자회견 잡으셨는지 혹시 한 말씀 해주실 수 있으신가요? 기자회견 일정을 조율 가능하셨을 것 같은데요. 법사위 혹시 희망하시는 거는 재판이랑은 전혀 무관하다고 보면 될까요? 한 말씀만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은 굉장히 지금 의도를 가진 질문을 하고 있는 걸 서로 알고 있죠. 누군가 물어보라고 시킨 것 같아요. 굉장히 부적절한 질문이고 굉장히 부적절한 해석이고 그다음에 그 의도 있는 질문 누구세요? 어디서 오신 분이시죠? 의도 있는 건 아니고요. 아까 누가 지시했던 그런 의도를 가지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취재해서 질문하신 겁니까? 뭔가 멘트를 따가지고 지금 이상한 해석을 덧붙이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있는 그대로 보시면 됩니다. 저하고 조국 장관이 입시 부정을 하고 그래서 수많은 청년들의 가슴에 못을 박는 공정을 해친 사람들입니까? 조국 전 장관 아들 실제로 청백에서 인턴한 게 맞는지 다시 한번 확실하게 말씀 부탁드립니다. 왜 물어보시는 거죠? 몰라서 물어보시는 건지. 결국엔 저렇게 굉장히 적대적인 태도 내지는 기자들과의 막 설정까지 일삼으면서 본인의 혐의를 완강하게 부인해왔고 민주당의 배지를 유지하면서 법사위라는 강력한 상임위의 상임위원으로 행사를 해왔는데 결과적으로 놓고 보면 국회의원 자격이 없는 혐의를 갖고도 국회의원직을 유지해온 셈이 된 겁니다. 민주당의 책임론까지 일고 있는데 김재수 위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민주당의 간판을 걸고 비례대표 의원이 되셨기 때문에 민주당에서도 여기에 일말의 책임감을 느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비례대표로서 최강욱 의원을 공천했다라는 책임뿐만이 아니라 최강욱 의원의 혐의, 지금 이번에 재판받은 어떤 이 내용을 가지고 이상하리만큼 많은 비호를 했거든요. 예를 들면 대표적으로 이런 겁니다. 고작 허위 인턴 증명서 작성 가지고 왜 그렇게들 그러냐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고작 허위 인턴 증명서가 아니잖아요. 당시에 조국 민정수석이 된 다음에 문재인 정부 이후에 그 다음에 인턴 증명서를 허위로 발급을 했고요. 그 다음에 최강욱 전 의원은 공직기강 비서관이 됩니다. 이 일련의 사건들을 보게 되면 예를 들면 최강욱 의원 이런 얘기도 했다 그래요. 정경심한테 이게 잘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입학하는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실제로 이것이 허위 인턴서 증명을 하면서 조국 전 장관의 자녀에게 입시에 도움이 된다는 사실 본인이 가장 잘 알았었던 것 같고요. 예. 지금 나온 결과들을 보게 되면 그걸 통해서 이제 입시에 사용이 된 거고요. 그 이후에 최강욱 의원은 공직기강 비서관이 된 겁니다. 단순히 그냥 허위 인턴 증명서 발급만 했다고 해서 뭐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조국의 원픽이 됐다. 공직기관 그럼요. 비서관 청와대로 문재인 청와대에. 물론 그 대가성을 밝히기는 어려운 상황이지만 예. 시간 일련의 흐름을 들어보게 되면 최강욱 의원은 단순히 그냥 종이 조각 하나 했던 잘못은 아닌 거예요. 그리고 말 나서 그대로 이제 결과적으로 민주당 국회의원까지. 그렇죠. 공직기강 비서관의 이력을 가지고 민주당의 간판을 달고 국회의원이 되신 분입니다. 그렇다 그러면 단순히 그냥 이것이 그 어떤 정치적인 재판이다 이런 식의 변명을 할 것도 아니고 그다음에 민주당이 여기 과거에 공천한 거 가지고 지금 책임론을 풀고 이렇게 할 것도 아니고 책임한 것부터 그러니까 공천한 책임부터 있고 과거에 본인이 공직기강 비서관을 발탁돼서 들어갔던 과정도 그렇고 여러모로 최강욱 의원은 민주당의 책임론으로 불거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민주당이 그냥 이거 모르는 일이요 하고 끝낼 수는 없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서지현 부대변인. 네, 책임을 안 지려고 하는 건 아닌데 그 사실관계를 좀 따져야 되는데 저 최강욱 의원은 열린민주당입니다. 열린민주당으로 비례를 받은 것이고요. 그 당시에는 민주당이 아니었습니다. 민주당 공천을 안 받은 것이고 그리고 또 비례의원입니다. 그래서 세비 낭비는 김태우 같은 분이 본인이 귀책해서 40억 세금이 이게 세금 낭비인 것이고 최강욱 의원이 만약에 3년 8개월 전에 면이 됐다 하면 비례의원이 승계하기 때문에 세금 낭비는 아닌 겁니다. 그래서 이게 책임을 안 지겠다 그리고 세금 낭비가 아니다 이런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사실관계에 맞춰서 얘기하는 것이고 저는 세금 낭비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건 세금 낭비라고 주장할 수는 없는 게 최강욱 의원이 아니더라도 예. 비례 승계를 하기 때문에 계속 이제 의원이나 누가 그러니까 여기서 세금 낭비라는 포인트는 그런 것 같아요. 최강욱 의원. 그러니까 비례냐 아니냐에 따라서 세금 낭비냐 아니냐가 아니라 국회의원직 자격이 결과적으로 없는 분에게 세비가 투여됐기 때문에 그것은 세금 낭비라는 지적인 것이고
최강욱 의원에게 형이 빨리 확정이 돼서 다른 누군가가 비례직을 승계해서 됐다면 그분은 의원직을 상실할 만한 혐의가 없는 분이 승계를 했다면 그분에게 세비가 가는 것은 온당하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의 세금 낭비라는 지적이지 다른 사람이 승계했기 때문에 비례라도 세금 낭비는 아니다. 그런 말씀은 아닌 것 같아요. 네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반인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사법부 자체도 이제는 좀 적극적으로 국민들에게 설명할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런 사건은 이런 부분 때문에 좀 장기적으로 갈 수밖에 없다. 대장동 사건 관련해서도 예전에 사법부가 한번 이 부분은 자료가 워낙 방대하기 때문에 단기간에 어떻게 보면 종결할 수 없다라는 이야기하니까 아, 누구든지 이해할 수 있듯이 저는 앞으로도 사법부도 좀 적극적으로 이런 사건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해서 이런 어떻게 보면 또 어떤 그 사법부가 불신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요소 자체를 사법부가 적극적으로 또 이렇게 없앨 필요성도 예. 있다고 봅니다. 결과적으로 이 재판이 늦게 나오면서 최강욱 의원이 법사위원으로 계속 의원직을 유지했습니다. 피의자인 최강욱 의원이 법사위에 있는 것이 온당한가라는 논란도 사실은 계속 국회에서 있어 왔는데 그 논란이 무시되고 국회의원의 법사위직을 유지했습니다. 급기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처음 최강욱 의원의 이 수사를 지휘했던 검사 출신입니다. 이런 설전까지 벌였습니다. 이게 다 최강욱 의원을 수사했던 한동훈 장관 간의 어떤 감정적 뒤끝이 아니냐. 그때 당시에도 최강욱 의원의 질의를 보며 이런 논란이 일기됐었는데요. 그때 그 장면 준비되어 있습니다. 함께 보시죠. 검찰이 과거 인혁당 사건의 재심으로 이어져서 무죄가 확정될 때까지 저지른 잘못이 과거에 있었죠? 있습니까? 없습니까? 과거 검찰이 잘했습니까? 잘못했습니까? 이 사건과 관련해서 말씀을 하세요 그냥. 저런 태도에 대해서 답변을 하세요 그냥. 말씀하세요. 질문했으니까 답변하세요. 제가 위원님처럼 반말을 하진 않았죠. 저런 태도에 대해서 그따위 태도를 보이면 제가 그따위라는 식의 말도 하지 않았고 그렇다. 저의 형사 사건의 가해자인 위원님께서 형사가 저한테 이런 질문하는 것 자체가 이상하다고 생각합니다. 백이 가해자고 내가 피해자죠? 백이요? 맞고요. 자, 백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백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네, 한동훈 장관과 저는 무슨 검사와 피해자를 우리가 만난 적이 있습니까? 제가 지휘한 사건으로 한동훈 기소되셨죠. 장관의 제가 피해자고요. 장관이 본인은 피해자라고 주장하지만 기소되셨잖아요. 내가 더 피해자라고 보는 견해가 그러니까 이해 충돌이 많지 있다는 않아요. 얘기입니다. 유시민한테 돈 안 줬어도 돈 줬다고 말해라. 이런 얘기를 허위 사실을 조작해서 퍼뜨린 부분에 대해서 기소돼서 재판 받으시는 거고 그 사건의 사실상의 피해자는 저입니다. 가해자는 최강욱 의원이시고요. 최강욱 의원이 저렇게 뭔가 한동훈 장관만 나오면 한 장관과의 설전이 이루어지는 것 법사위원으로 적절했냐라는 논란인데 계속 있어 왔잖아요, 전 교수님 사실. 최강욱 의원이 법사위에 있는 게 맞냐. 네, 그러니까 지금 최강욱 의원을 다루고 있는데 비단 이 일이 최강욱 의원에게만 있었으면 지금 이제 이루어지고 있는 비판을 오롯이 최강욱 의원이 다 받아야 되겠죠. 근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치인과 관련된 재판이 그다음에 이제 구속돼 있으면서 세비를 받아가는 의원이 어디 한둘입니까? 이런 부분들을 고쳐야지 이게 마치 최강욱 의원만 해당되는 것처럼 이렇게 하는 것은 좀 과도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전반적으로 시스템을 좀 고쳐야 됩니다. 예를 들면 구속이 돼가지고 감옥에 있는데 국회의원이 3심 확정 판결이 나기 전까지 세비를 다 받는다든지 또는 분명히 1년 안에 끝내야 될 재판을 2년, 3년 끈다든지 이런 전반적인 시스템을 고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최강욱 의원이 법사위원으로서 자격이 있냐, 그쪽에 가 있는 게 그런 비판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국회의원들이 자신의 재산 형성이라든지 투자라든지 또는 이전에 했던 일과 관련해 가지고 이해 충돌 소지 때문에 각 상임위에서 배제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이 문제도 고질적인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시스템을 좀 계속해서 제기되는 문제가 계속해서 해결이 안 되는데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좀 구조적 측면에서 좀 접근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최강욱 의원이 SNS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과연 본인의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 것에 대한 국민들에게 정중한 사과의 표현일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When they go low, we go high. 미셸 오바마가 했던 말이죠. 저들이 저급하게 가면 우리는 고급으로 가자라는 말. When one door closes, another one opens. 하나의 문이 닫히면 다른 문이 열어진다라는 헬렌 켈러의 말까지 인용을 했습니다. 억울하다라는 뜻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조 전 장관은 한술 더 나아갔습니다. 내 가족이 나보다 더 좋아하는 사람, 당연하죠.
입시에 굉장한 역할을 했던 허위 인턴서까지 발급해준 사이죠. 하나의 문이 닫혔지만 다른 문이 열릴 것이다 라고 격려하는 글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닙니다 라는 말의 의미를 오늘 아침 다시금 새기게 되는 뉴스였습니다.